자, 공기압제어 제7주차 1교시에서는 공기압 요동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압 요동 모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기압 모터는 영속적인 회전 운동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공압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요동형 액추에이터는 한정된 각도 사이를 회전 운동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로 로봇의 선의 운동, 몸체와 손목 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밸브의 개폐용 등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배인을 이용하는 배인형과 공기압 실린더의 피스톤을 사용해서 그 직선 운동을 기계적으로 기어나 나사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으로 변화하는 레크 피니언형과 나사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자, 피니언 레커형을 보게 되면은 자, 밑에 있는 것이 그 피니언 레커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어 형상을 가진 피스톤 로드가 그 기어를 구동시켜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자, 요게 그 피스톤 로드가 되겠는데, 피스톤 로드로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그 레크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것이 이제 피니언이 돼서 레크의 직선 운동에 의해서 요 피니언 요게 회전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회전 각도는 45도, 90도, 180도, 360도, 720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자, 부착된 조절 나사, 여기 조절 나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피스톤의 행정 거리를 조절해서 회전 각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나사형 요동형 실린더를 보게 되면은 공기압 실린더의 그 피스톤 움직임을 나사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기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요 나사 홈처럼 파인 여기에 따라서 그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를 크게 하면은 요 360도 이상 회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배인형 요동형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전 실린더와 같이 요 한정된 회전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도그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태의 마운팅 장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회전 각도를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미트 스위치와 연동해서 시퀀서 작업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자, 회전 운동의 끝부분에는 쿠션이 내장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회전 타입의 회전 실린더는 최대 3Hz까지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인형 그 요동 액추에이터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원통 케이스의 내부에 고정벽을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고정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사이를 그 출력축에 장치한 배인의 공기의 압력을 작용해서 회전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배인이 되겠습니다. 자, 배인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회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인은 1개, 2개, 3개 있는 것이 있으며 많아질수록 이 토크가 커지고 회전 각도는 제약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가 그 좀 작은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배인 여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싱글 배인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동형 액추에이터의 표시. 자, 여기 지금 표시 기호가 되겠고, 자, 이렇게 공기가 투입되고, 이쪽으로 출력되고, 투입되고, 출력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요동형이 되겠습니다. 그 부하의 형상과 그 중량으로 필요한 그 정적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고, 요동 각도와 요동 시간 및 관성 모멘트에서 동적 토크를 계산해서 정적 토크에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부하가 크게 변동할 때 속도 제어가 곤란하므로 부하율은
부하를 출력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50%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응은 그 회전 각도가 제한되는 펌프나 그 액추에이터의 표시,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액추에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이송 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작물을 잡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양만큼 이렇게 이송해 주는 비연속식 이송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 피스톤인데 요거는 클램핑 할 수 있는 피스톤이 될 것이고, 요 중앙에 있는 요 부분은 이렇게 이송을 할 수 있는 그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요 실린더가 동작을 해서 요걸 클램핑을 했습니다. 클램핑을 한 상태에서 실린더에 공기를 쭉 주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클램핑이 되는 것이 이만큼 이렇게 이송을 했습니다. 자, 이송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쪽 클램핑을 해주고 요 실린더는 요 실린더를 이렇게 후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진을 하고 전진할 때는 여기를 풀어주고 이쪽을 클램핑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클램핑에서 요 일정한 간격만큼 이송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프레스 등 여러 가지 기구에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얇은 판이나 코일형의 공작물을 이송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가이드가 있는 베이스와 두 개의 클램핑 실린더, 한 개의 이송 실린더로 구성되고, 이제 두 개의 그 4포트 2위치 밸브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겠습니다. 자, 이송시킬 수 있는 가공물은 폭 한 200mm 정도까지고 정밀도는 0.02에서 0.0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인덱스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운동으로 그 이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인덱스 테이블이겠습니다. 주로 이제 자동화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밑에는 이것이 인덱스 테이블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1번 작업을 하고 요만큼 회전 각도를 주고 2번 작업하고 다시 이만큼 이동해 주고 또 3번 작업, 여기서 4번 작업, 5번 작업, 6번 작업, 7번 작업. 그래서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 구간마다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인덱스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한 회전을 4, 6, 12, 24등분 할 수가 있고, 위치 정밀도는 0.03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나사 가공이나 드릴 작업, 리베팅, 스폰 용접 또는 측정 등 공작물을 일괄 작업하는 작업에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작업물이 놓이는 캐리어 형태로서는 최소 2개에서 20개 이상의 가공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공기압 실린더에서 구동되고 실린더의 행정이 원호상 비례 분할과 동등한 회전 출력 운동으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테이블의 분할수는 지름과는 상관이 없고 가공될 부품이 충분히 작으면 300mm의 표준 테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기 쿠션 미끄럼 테이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거운 부품, 이렇게 무거운 부품이나 기계 위에서 치구로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공기 쿠션 미끄럼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올렸으면은 여기에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노즐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 부상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부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가면은 가벼운 힘으로도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기 쿠션 미끄럼 테이블에는 3포트 2치 밸브를 사용해서 약 60kPa의 정도의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압축 공기는 이 테이블 밑에 있는 작은 노즐, 여기에 작은 노즐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고, 자, 테이블은 그 밑판에서 0.05에서 0.1mm 정도 이렇게 부상을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밑판은 평평해야 되지만은, 자, 홈이 있는 경우에도 압축 공기의 압력을
이제 100kPa 정도 높이면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동 실린더의 속도 제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단동 실린더가 있으면 단동 실린더를 전진하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 요렇게 지금 입구 들어가는 쪽을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공기 유량을 제어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미터인 방식. 자, 요렇게는 조절된 양이 들어가고 자, 요렇게는 체크 밸브에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쪽은 조절이 가능하고 요렇게 배출되는 것은 조절하지 않습니다. 자, 후진 속도를 제어할 때는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터 아웃 방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어갈 때는 자, 요렇게도 들어가고 요렇게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기량이 들어갈 것이고 후진할 때는 이 방향은 여기에 체크 밸브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고 요 유량 조절된 교축 밸브에서 조절된 유량에 의해서 속도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제어 밸브를 사용해서 요 단동 실린더의 전진과 후진 운동을 이렇게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공합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자, 피스톤이 전진하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압축된 공기를 피스톤 헤드 측에 여기에 이렇게 공급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후진 시에는 피스톤 헤드 측에 있는 공급이 빠르게 대기로 이렇게 배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미터인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피스톤 헤드 쪽에 있는 공기 유량을 대기로 이렇게 배출하는데 일정한 양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미터 아웃 방식이라 그러고 이때는 이제 후진 속도를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 속도 제어를 해서는 복도 실린더는 요 속도 제어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와 요 액추에이터 사이에 설치를 하고 자,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 제어 방법으로서는 이제 배기 유량을 제어하는 미터아웃 방식, 공급 유량을 제어하는 미터인 제어 방식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요 미터아웃 제어 방식에 의해서 이제 안정된 운동 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터인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스틱 슬립 현상, 이렇게 움직이다 섰다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극기 쪽을 제어하는 미터인 방식에서는 피스톤 측의 배기측이 대기압이 되고 피스톤의 유입측은 교축 부분의 정지 마찰, 이걸 넘어서기까지는 천천히 압력이 상승한 다음에 자,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스틱 슬립 현상. 자, 스타트 하면은 마찰은 정지 마찰에서 동적인 마찰로 변하면서 급격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피스톤이 동작하면은 유입측의 압력이 내려가서 정지가 되고 다시 상승하면은 또 빨라지는 스틱 슬립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은 교축 밸브를 통과하는 공기량이 피스톤의 운동 속도가 제어되므로 피스톤은 정지하지 않고 일정하게 원활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요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을 제어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의 속도 제어 공합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터 인 제어 방식이고 이쪽은 미터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미터 인 요 제어 방식에서는 자, 이렇게 실린더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헤더 측에는 압축 공기를 공급하고 요 로드 쪽에는 공기가 이렇게 대기로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기는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여기는 체크 밸브에 의해서 일단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 조절된 것이 들어가서 요 헤드 측에 공급을 해주고 로드 쪽에는 바로 이렇게 체크 밸브의 역방향이 통해서 이렇게 바로 대기로 이렇게 바로 배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후진할 때는 반대로 이쪽이 들어가고
이제 이쪽을 이렇게 배출할 때는 많은 양이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은 반대로 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많은 공기량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양이 들어가고, 로드 쪽에 있는 공기는 이렇게는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체크 밸브에 막혔습니다. 유량이 조절된 것만 이렇게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힘으로 쭉 밀어주고 있고, 여기 있는 것이 대기압으로 슬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쭉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미터 인 방식에서는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스틱 슬립 현상처럼 섰다 움직이고 섰다 움직이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합 실린더의 회로 방식에서 그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미터 인 방식과 미터 아웃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